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56%, 코스닥은 0.94%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전에 약간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상승하는 도중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오전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다가 오후에 기관들이 팔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메꿨다 라고 해도 무방한 흐름이었어요.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 같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까지 일단 뭐 했다? 확인 다 했다. 코스닥 700포인트 부근, 그리고 코스피 2265포인트까지 갔는데 실제적으로 2255포인트 부근 2260포인트 넘어서는지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랬든 저랬든 요 갭자리를 메꾸로 가는 길이 뭐했다? 조금 더 빨라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오늘 음봉으로 밀리고 거래량도 뭐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좀 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밀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말씀드리죠. 이 외국인 수급을 우리는 보자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대형주 위주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외국인 수급이 어제 모양 만들어 놓고 내일 이 위에서 팔아먹을 거냐, 그죠? 위에서 팔아먹을 거냐, 아니면 눌러서 밑에서 팔아먹을 거냐를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결국엔 위에서 팔아먹으면 주가가 한 번 더 눌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혹은 위로 올리면서 물량을 받는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의 수급을 보면 오전에는 고가를 올려놓고 물량을 던져내다가 주가를 누르면서 뭐했다? 물량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준을 보면요, 11시 정도부터 쉽게 11시 기준으로부터 물량이 들어왔다가 한 차례 빠져나가는 그림을 살포시 여기까지 만들어내다가 700포인트 부분까지 만들어내다가 700포인트를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서 또 잡아먹는 구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겠구나. 697 정도까지는 밀다가 여기서 땡겨 내려오면서 주가를 물량을 뭐했다? 채웠다. 외국인은 그에 비해서 기관은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사실 얘네들은 신경 쓸 거 없다고 항상 얘기하죠. 뭐 몇천 주를 팔든 몇만 주를 팔든 뭐 억만 주를 사든 지랄을 하든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얘네들은. 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쳐나가는 애들이라 얘네가 외국인들보다 더한다 라고 본다면 어찌됐든 물량을 조금 더 채웠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기존의 흐름에서 여기서 물량을 팔았었죠.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았었어요. 그 물량을 오늘도 오전에 똑같이 팔다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했다? 지금 물량을 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682포인트 어제 말씀드렸던 이 자리는 크게 변함없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혹여나 680까지 확인하러 내려오는데 물량을 던진다. 그럼 오늘 그냥 하루 뭐 한 거예요? 간 본 거예요, 그냥. 물량을 던진다? 그러면 한 번 더 670포인트까지 밀고 내려온다. 결국은 여기서 살짝 사는 척 해서 여기서 와장창 팔고 요 밑에서 받는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일도 밀리는데 받는다. 그럼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잡아먹으로 올라가겠구나. 코스피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물량이 나가지 않는 이상 2220포인트 기준해서 유지하느냐 혹은 2200포인트까지 밀릴 거냐의 관점인데, 이랬든 저랬든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건 나쁘지 않다.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이 55,500원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 이탈하는지 하지 않는지 우린 뭐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위로 57,000원 일단 넘겨야 되고 58,000원 넘어서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물량이 외국인들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가면서 그 물량이 다른 데로 분산됐다. 즉 다른 종목이 빠져나가면서 삼성전자 올려놨던 걸 또 다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물량은 조금이라도 채워졌다라고 본다면요, 그냥 이 시간별 투자로 채워졌다라고 본다면 뭐 시장의 관점에서는 꼭 삼성전자냐 여타 등등이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수급이 들어와서 받아줄 거냐 받아주지 않을 거냐예요. 그럼 기준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예상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랬든 저랬든 이 양봉의 고점을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갭자리를 확인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코스피는 올라올 자리가 2290에서 2300포인트 정도까지, 코스닥은 말씀드렸듯이 730포인트 부근까지는 뭐한다? 열려있다. 좀 운이 좋고 하면 735포인트 정도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초까지. 그런 기대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자리다, 아직은.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번 눌리고 올라올 때 고점이 낮아지면 뭐 그런 기대는 전혀 못하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내일이라도 이렇게 양봉으로 메꿔도 이상하지 않는 자리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와서 끝났다라는 건 그래도 시장에 조금은 긍정적이다. 흐름이 눌리는 흐름은 나왔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중에 그냥 장중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그림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신라젠이 오늘 반등을 했죠? 일단 12,500원 종가 기준으로 12,500원을 이탈하면 뭐다 단기적인 관점은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신라젠. 그런 흐름을 이틀 동안 확인을 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3,500원에서 14,00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어떻게 뚫어내느냐예요. 신라젠은 그 자리를 뚫어내면 14,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린다. 추세적으로 전환되는 자리는 14,500원 위로 안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신라젠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 상장을, 그러니까 거래 재개를 하고 나서 거래가 크게 안 줄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빵 하고 쳐 올려놓고 거래 빵 하고 터트리고 음봉으로 누르면서 거래를 죽이거든요. 들어온 수급에 비해서 나간 수급이 적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뭐 빵 올리는 그림도 만들어 내는 게 뭐 차트의 정석적인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거래 재개가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존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오랜 시간 버티다가 다시 재개가 된 거고, 그러면 이 종목이 정말 온전히 제 기능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상장 폐지가 될 거냐, 이제 그 기다림을 못 한다, 이제 불안하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바닥에서 거래를 터뜨리는 게 뭐다? 이 종목한테는 좋은 부분이에요.
왜? 기존의 물량을 어느 정도 여기서 털어내야만이 여기서 한 단계라도 레벨업 시켜서 뭐 25,000원, 30,000원까지라도 한번 헤쳐먹고 뒤지든 아니면 한 1년 그냥 뭐 이름만 코스닥에 올려다 놓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해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3일, 3, 4일 상치려고 굳이 100% 쳐먹으려고 2년 동안 개고생해서 거래 재기를 시켰냐? 그건 아니라는 거겠죠. 분명히 나갈 기회도 주겠지만 그 나갈 기회를 큰 손한테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 100%에 쳐먹고 나갈 거냐? 그만큼 조막질 할 거냐?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면 못해도 2, 300%는 헤쳐먹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에요. 그럼 현재는 그런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12,500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상승 한번 나왔고 하락 A파가 나왔으면 이제는 상승에 이제 하락에 B파가 남아있는 자리인 거고요. 이 B파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만약에 이 B파가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파동의 사이즈는 5파동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15,000원 밑 그러니까 14,500원 혹은 15,000원 사이까지만 갔다가 누른다면 다시 한번 13,000원에서 12,500원을 확인했을 때 지지 받아야 그 다음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저앉으러 내려간다. 이제. 내려앉으면 별 볼 일 없다. 뭐 2년 기다렸는데 1년 더 못 기다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 속에 잊혀져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는 어디를 이 종목을 뚫어야 되고 어디를 이탈하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일부터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면서 주가를 횡보시키면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처럼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잡아먹는 그림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거고요. 기준인 거고 그러면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넘기는지 흐름 잘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랜만에 일신바이오가 좀 움직였죠? 상장 폐지까지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상장 거래 재개 실질성 심사 상장 재개가 됐고요. 상장 재개되면서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뭐한다? 결국엔 주저앉았어요. 어디까지? 1,300원대까지. 1,300원이면 기존의 그냥 차트상의 흐름상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 1차적으로 쳐 누른 거예요.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까지 1차적으로 쳐 눌렀고 그럼 여기에 대한 매물이 어디까지? 못해도 2,200원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이 주가가 미친듯이 쳐 빠지다가 기술적 반등이 약하게 나와서 다시 한번 올라온 만큼 주가를 한 번 더 눌렀고 거기서 반등을 해서 기존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요 자리를 뚫어 올렸거든요. 요 자리를 뚫어 올렸죠. 그러면 얘는 1,75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2,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뭐 할 수 있다? 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더 튀어 오르고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튀어 오르고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한 번 정도 어디까지 한 2,700원 기준까지 한 번 정도 하고
눌러주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나아지니까 이런 종목에도 뭐 수급이 들어오는 그만큼 많이 빠졌다. 낙폭과대 관점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기준이다. 라고 본다면 길게 보더라도 1750원, 짧게 보는 관점은 1850원의 관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이 종목을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관점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SCI 평가 정보가 좀 많이 움직이죠.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리고 또 뭐 이제 미국의 빅스텝이 한 번 더 남았다라는 뭐 관점과 금리가 인상되면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 추심이 많아질 거고 그런 추심이 많아지면 이 회사의 매출에 긍정적이다 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좀 올라오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역배죠. 시장이 상승할 수 없는 조건을 가졌을 때 이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양지사랑 비슷하게. 오늘도 양지사가 한 번 더 움직였죠? 시장이 좀 빠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SC 평가 정보의 기준으로요. 뭐 역배든 기든 아니든 간에 자, 이 종목의 흐름을 쭉 열어놓고 보면 자,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볼게요. 고점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뭐 주봉으로 들어왔을 때도 모양새를 보면요. 기존의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었던 게 6,900원. 그 위에 고점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몸통으로 모양을 감쌌던 자리가 대략적으로 5,850원 부근 정도. 그리고 박스권의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었던 자리가 4,550원. 그러면 이 5,800원과 4,550원의 중간값이 5,150원. 최근에 보다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큰 흐름을 봤을 때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고점을 올렸던 그만큼의 거래량을 최근에 터뜨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뭐예요? 위아래 놀링을 만든다라는 거죠. 즉, 이 자리에서 기존에 이 자리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서 터져서 올라왔던 여기에 대한 매물들을 현재 자리에서 뭐다? 레벨 다운해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면서 몸통의 흐름을 보면 위로 올리면서 음봉을 한번 눌렀고 이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가 던졌고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누군가가 샀고 그러면서 요 안에서 즉 요 위는 누가 팔았고 요 밑에서는 누가 샀고 요 안에서 싸우다가 중간에 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뭐했다? 지금의 오늘로서 이 매도세 땅을 어느 정도 지금 주워 먹은 거예요. 결국엔 내 땅이 여기서부터가 내 땅이었고 여기가 남의 땅이었다면 여기가 전쟁터고요. 지금은 남의 땅을 뭐했다? 주워 먹은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4,550원 기존의 남의 땅이었던 요 자리 밑으로는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형성돼요. 그렇게 되면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5,000원 기준 잡고 다시 전쟁을 했던 요 땅이 어디로? 이 위로 한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여기가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우리 땅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남의 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4,550원 기준 잡으시는 부분인 거고요. 5,000원 위로 안착하느냐에 따라서 5,200원에서 5,400원까지 다시 한번 남의 땅을 먹으러 갈 수 있는 자리다. 4,550원을 이탈하게 되면 방심한 순간 남의 땅을 뺏긴 했지만 그 땅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건, 결국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 뭐다? 내 땅을 내줄 차례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땅 따먹기의 흐름을 잘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 한미글로벌 이 네옴시티 관련이죠. 뭐 왕세자가 못 온다 해갖고 취소된다는 소리가 나왔다가 그러기에는 갭 뛰어서 눌렀기 때문에 한 번은 매꾸로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완전히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나라에서 찾아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서 기존 영상에서 이 28,800원 기준으로 요 위를 뚫어내야만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런 흐름을 현재는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가가 죽을 뻔한 자리에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들어 올렸다라는 거고, 여기서 버텨내고 한 번 더 올려야만이 추세가 간다라는 기준인데, 올리는 척만 하고 여기서 30원 가지고 올리고 여기서 이제 100원 가지고 팔아먹을 거냐 말 거냐를 이제는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올릴 때 한 번을 싹 안 올렸으니까. 이렇게 추세를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라면, 이런 관점으로 잡아놓은 부분이라면, 이런 기준, 이 하락 파동의 추세를 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28,000원 28,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를 체크하시고, 위에의 관점으로는 당연히 28,700원 이 자리를 지켜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이 31,500원인데 실제적으로 그냥 3만원 위로만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도 뭐하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가를 3만원 위로만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도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관점이다.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남는 기준이다. 기대감이 사라지는 구간은 28,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최근에 빅텍이 좀 많이 요동을 치죠. 뭐 북한도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너네 나라의 얘기예요. 복불복 나만 아니면 돼. 결국엔 시장이 빠진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사일을 쳐 쏘든 지랄을 하든 누군가가 맞고 뒤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죽든 혹은 누가 높은 사람이 죽든 뭐 일반 국민, 글쎄 그런 말은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사실상 그냥 일반 민간인이냐, 그죠? 민간인이 북한 포에 맞아서 혹시나 사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요동치질 않을 거다. 왜? 처음만큼 처음 잃었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이 북한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운다 하더라도 요거 말고도 시장을 누를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백날 포를 한 발 쏘든 250발을 쏘든 시장은 출렁이지 않는다라는 기준이거든요. 대신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빅텍도 재밌어요. 예전에는 시장이 빠질 때 움직였던 종목, 결국에는 이 전쟁이란 이 개념 자체가 평화와 전쟁 딱 극과 극이었다면 어느 순간 실적주로 변경이 되면서, 방산주인 실적주로 변경이 되면서 북한이 포를 쏴도 이 종목 상승은 하지만 다시 제자리, 지수 별 차이였고, 그만큼 북한의 존재가 정권이 변경이 되면서 뭐다? 북한의 존재가 크게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 정부는 북한을 개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포를 쏘든 지랄하든 지수상에서, 시장에서 크게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관심 가질 게 많으니까.
민주당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 북한과의 관계, 회담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준이에요. 북한에서 아무리 자기 봐달라고 포 쏘고 지랄을 해도 시장에서 반응할 생각이 없다면 얘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대신 얘는 움직이겠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선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나아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방산주인데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고점 만들어 놓고 박스권의 흐름을 한 차례 만들어 놓는 자리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고, 크게 봤을 땐 이런 큰 박스권에 중간값이 6,860원, 6,900원 정도의 선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뚫어내면 다시 한번 8,000원 부근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이제 못 뚫어내면 지금의 이제 자리죠. 6,800원, 6,900원 그런 자리를 뚫어 올리지 못하면 뭐다? 주가는 다시 한번 박스권 이 하단의 중간값을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 중간의 하단값은 5,700원에서 5,800원대까지 또 한 차례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면 결국엔 얘가 눌린다라는 건 이제 북한이 포 쏘다가 지쳤다. 혹은 우리끼리 화해했다. 야, 니네 포 쏘지 마. 왜 포 쏴? 돈 아깝게. 알았어. 이제 그만 쏠게. 우리도 없어, 이제. 그렇게 하고 지들끼리 이제 합의한다는 거지. 아니, 원하는 걸 챙겨간다든지. 야, 쌀한톨 줄 테니까 니네 그 포 쏘지 마. 야, 총알 한 발에 신라면 하나 값이래. 니네 그 쏘지 마. 신라면 한 박스 줄게. 라고 하면은 그냥 지들끼리 화해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관점에서 그냥 명분을 만들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 박스권 하단을 계속 뭐 했다? 두들겼다라는 거죠. 4번 두들겼어요. 이번에 한 번 더 두들기면 뚫고 내려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드릴 자리 다 두드렸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내려가면 정말 관심 자체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4번 두드렸으니까 위에 박스권 상단도 한 번 정도는 두드리로 더 올라올 수 있는 관점에서도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이 6,900원, 7,000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8,000원을 갈 수 있냐 못 가냐의 관점이 나타난다.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장을 했죠. 최근 들어서 상장하는 종목을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상장을 할 때 가장 좋은 실적으로 상장을 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졌고 뭔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야, 우리 이거 상장시키자. 그러니까 너 주가 좀 띄워봐. 혹은 재무제표를 뭐 가라로 만들든 뭘 하든 좀 이렇게 만들어봐. 그래야 기대감을 좀 만들어봐. 그걸로 우리 돈 벌자. 라는 관점에서 상장을 해요. 대부분 코스닥은.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상장을 해요. 그렇게 뭐 기술력 인정받았다고 상장을 하는 부분인데, 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한다는 거. 상승장일 때 상장을 해야, 상승장일 때는 돈이 남거든요, 시장에. 그러니까, 요런 신규 종목에도 돈이 계속 들어가요. 기대감을. 이 종목에 다 만땅 찼으니까, 야, 너 남도 저기다 써.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종목 메꾸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로운 종목 생긴다 하더라도 그쪽에 늘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시장에서는 상장을 잘 안 해요. 기대감을 주는 종목은 특히나. 그래서 계속 연기한다라는 거죠. 상장을 연기시키죠. 왜? 상장시켜봤자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도 상장을 했다라는 거죠. 뭐 기술력이 대단하든 아니면 그냥 배짱이 대단하든. 어차피 제약바이오고 대주주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던져놓고 헤쳐먹고 나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원으로 시작을 했고 시세적으로 80% 정도 상승을 해서 9,000원. 그래도 80% 먹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11,500원까지 갔으니까
한 125% 정도, 120% 정도 해먹었다. 단기적으로 120% 정도 해먹었다. 훌륭하다라는 거죠. 해먹고 주가가 눌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사실상 차트의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볼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왜? 예전 과거의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그래도 차트 기준을 본다면 분봉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내려간다면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8,45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자리 8,450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한 번은 다시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8,800원 부근 정도까지. 여기서 8,800원을 뚫어 올려놔야만이 다시 한번 여기 9,000원에서 9,500원 사이로 기어 들어가요. 거기서 9,2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해먹는다. 그거의 관점이 8,000 아까 700원이었죠? 700원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나요? 8,700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8,800원 기준이다. 이해되시죠? 짧죠? 요 자리를 일단 안착해야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첫 눌러서 공모가까지 내려갈 거냐, 아니면 한바탕 헤쳐먹고 공모가 밑으로 하향시킬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신규상장주는. 그죠? 공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는 5,000원 미치고요.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장 초반에는 강했죠. 왜? 아침에 시장이 괜찮았으니까. 그죠? 오후부터 처음 밀리기 시작하면 이 종목에 넣어줄 수급은 없다. 그러면 결국엔 시장이 좋을 때 이 종목도 같이 덩달아 돈이 남으니까 딸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주저앉는다. 이해되시죠? 결국에 내일 8,450원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그 자리 지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 8,000원, 그 다음은 이제 6,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지 보시고 지지하면 9,200원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지는 그때 다시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이 위로는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야 그 다음을 또 보러 올라간다, 만원대를. 그런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